박사님, 3살 말티즈를 키우고 있는 견주인데요. 얘 귀병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1살쯤 지나선가 귀를 긁기 시작했지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자꾸 심하게 긁어서 결국 병원에 데려가 봤는데요. 음식 알러지가 원인이라고 하면서 약과 함께 처방식 사료를 먹이라고 해서 사료를 사와서 먹이려고 했더니 이놈이 이 사료를 먹질 않아요. 약을 먹였더니 좀 나아졌다가 얼마 지나서 귀 긁는 문제가 다시 나타나 계속되니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처방식 사료는 죽어라 안 먹으려 하면서 귀는 자꾸 긁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박사님, 정말 올라가 귀병은 음식 알러지가 원인일까요? 그리고 음식 알러지가 원인이라면 처방식 사료 먹이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태우다 아무래도 제가 강아지 귀병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 인터넷에서 정보 찾아보다 수의학 박사님께서 우리 펫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한테나 상담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강아지 귀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저희 강아지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귀 긁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강아지 귀병 때문에 아이도 그리고 주인께서도 많이 힘드신 상황 같은데요. 강아지 귀는 늘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중에 치료되지 않거나 자꾸 재발하는 귀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아지 귀병이 발병하면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많이 가려워 강아지가 자꾸 긁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주인 마음이 아프고 강아지가 불쌍해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질병이기도 한 것이 귀병입니다. 강아지 귀병이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귀의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와 관계가 있는데요. 사람의 귓구멍은 일직선이지만 강아지 귓구멍은 L자 형태라서 물이나 이물질 등의 귀에 들어가면 잘 빠져나오지 않아. 강아지 귓구멍은 항상 수분이 촉촉하고 또 털까지 있어 마치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배지 같은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아지 귓구멍에는 분비샘이 잘 발달돼 있어 항상 점액이 분비돼 촉촉한 상태가 유지되기 것도 곰팡이나 세균이가 자라기 좋은 배지 같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이유인데요. 특히 코카스파니엘처럼 귀가 구멍을 덮고 있는 품종이라면 더욱 귀병이 발생하기 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강아지 귀병이 어떻게 발병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강아지 귀병은 대부분 귓구멍에서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하면서 발병하는데요. 문제는 이들 곰팡이나 세균들이 귀 구멍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강아지가 건강하고 귓구멍의 청결하게 유지되며 이물질 등의 자극이 없다면 이들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하며 수를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증을 일으키지 못하는데요. 영양 이상, 면역기능 저하, 알러지나 아토피, 귀에 물질이 넣은 감염 등에 의해 귓구멍에 곰팡이나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하며 수가 불어나면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인데 특히 알러지나 아토피가 발생하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증식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강아지 귀에 발생한 감염증은 항생제, 항진균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등으로 치료하면 이들 곰팡이나 세균이 감소하거나 완전히 없어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약품을 사용해도 강아지 귓구멍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세균이나 곰팡이 제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면 쉽게 재발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료가 됐다고 해도 이들 곰팡이와 세균은 자연에 널려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귓구멍도 피부이기 때문에 음식물 알러지에 의해 귀병이 자꾸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약으로 치료하면 좋아지지만 약 중단 시 다시 귀병이 생기는 경우라면 음식물 알러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알러지 사료로 바꾸거나 음식 알러지의 주범인 단백질을 가수분해 처리하여 알러지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처방식 사료를 먹이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강아지가 알러지 처방식 사료를 잘 먹지 않는다면
처방식 사료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거나 일반 사료 중에서 단백질 종류를 최소화한 저알러지 사료를 먹여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알러지에 의한 피부병 치료 시 흔히 간식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료뿐 아니라 간식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음식 알러지를 유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간식을 중단하거나 꼭 먹여야 한다면 단백질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과일이나 야채를 먹이셔야 할 것입니다. 귀병이 발병한 지 2년여가 지났다면 만성화로 귀 조직 등의 변화가 생겨 치료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식 알러지에 대한 대처와 함께 강아지 귀병 치료 및 대처 방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현 상태에서 강아지 귀병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무엇보다 귀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인데, 음식물 알러지를 해결하고 치료약을 사용하더라도 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아지 귀 기능성 영양제를 먹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아지 귀 영양제 닥터엠 이어지는 귀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들로 구성된 환 형태의 먹이는 강아지 귀 영양제로 강아지 귀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각종 귀 트러블로부터 강아지가 편안하게 지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치료약과 함께 사용하면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음식 알러지 해결과 함께 강아지 귀를 건강하게 바꿔 귀병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었습니다.